예보TV 보이는 라디오 예보 온에어. 예보 온에어에서는 매월 예보와 인근 행사 소식, 그리고 직원을 게스트로 모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최수진입니다. 공사 소식입니다. 닫혀있던 예보 로비가 23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사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약 2년 동안 진행된 이번 리모델링은 정후문 캐노피, 자동 회전문뿐만 아니라 천정부터 바닥재까지 모두 교체하였는데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아늑하고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고객 도우무실과 농협, 그리고 카페 오픈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단장한 로비가 공사의 업무 공간을 넘어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잠깐의 여유와 소통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게스트는 CP정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재영 책임역입니다. 재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보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CP정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재영 책임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온에어를 주로 포탈이나 엘베, TV에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직접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잘 안 봤는데 지금 대본에는 본 것처럼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앉아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긴장되네. 근데 생각보다 그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이런 거는 취준생들만 보는데. 꽤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부서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CP정리부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CP정리부는 주로 이제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업무는 부실 정리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개선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금융회사 이제 부실에 대비를 해서 정리 부문의 국제화 협력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CP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CP는 뭘 의미하고 왜 중요한 개념인가요? 이게 CP가 이제 보통 또 영어로 말을 해야 부담스러운데 네.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이라는 이제 준말로 그 해석하면 그냥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거 가끔 이제 공사 직원한테도 물어보면 뭐 시그니피컨트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스테미컬리 이게 시스템적이라는 이 의미이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금융위에서 규모나 복잡성, 상호 연계성 등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 5대 그 금융지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은행 자회사까지 해서 총 10개 회사가 이제 CP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제 부실화되면서 이런 이제 실물 경제로 이제 위기가 이제 퍼져나가고 큰 문제들이 이제 초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실수들을 좀 반복하지 않으려고 각 국가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어떤 질서 정연한 이제 정리 체계를 갖추도록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금융 산업의 구조가 개선해 가는 법률이라는 이제 법이 있는데 금산법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걸 이제 개정을 해서 자체 정상화 계획이랑 이제 부실 정리 계획 등 이제 금융회사 정리 제도를 이제 개선해 오고 있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과제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CP정리부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나요? 먼저 이제 CP로 이제 선정이 되면은 금융회사들은 이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공사는 이제 금융회사가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이제 입수를 하고 이제 자체 정상화 계획이 실패한 상황에 이제 대비를 해서 부실 정리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을 하면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내용을 보고 승인을 하고 있고요. 이 보통 이제 부실 정리 계획에는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분석이 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건지 위기 시나리오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정리 전략 그리고 예금자들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당국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리 가능성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 등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 금융회사의 제도 개선이나 구조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게 되나요?
이게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어떤 관행이나 시스템 등이 정리 전략을 실행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저희 업무는 부실 정리 계획을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리 요인을 좀 발굴해내고 금융회사가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 장애 요인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정리 당국에서도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리 전략을 이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 정보를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출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계속 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 장애 요인 해소 요구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뭐 당장 수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협조나 이행을 유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이나 고충 같은 것도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제 금융위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자고 하니까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주, 은행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정리제도가 뉴스에서만 접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CP정리부의 업무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군대가 필요하고 어떤 실전 같은 훈련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금융위기도 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부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제 금융위기에 대비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훈련도 실시하고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금융위기나 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거쳐온 부서를 쭉 생각했을 때 CP정리부의 근무 난이도는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제 여러 부서, 금융정리부, 저축은행관리부, 인사지원부의 검찰 파견을 거쳐서 지금 부서에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몸은 그래도 편한 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생각해야 돼서 머리는 좀 아픈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료나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돼갖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려면 머리가 꽤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공사 업무에는 정리, 기금, 리스크, 회수, 지원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혹은 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업무가 있으신가요? 일단 공사 건물을 떠나 있는 게 가장 좋은 부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 인접 업무를 다니고 이럴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동네도 가보고 일단 회사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할 때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출장 다니고 하는 게 사실 뭐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갔다 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날이 제법 따뜻해졌는데요. 봄나들이 계획 같은 거 혹시 세우셨나요? 제가 사실 다음 달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직 특별한 봄나들이 계획은 세우진 못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봄에 어디 못 가면 그래도 너무 아쉽잖아요. 네, 상상으로라도 가는 장면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볼까 하는데 혹시 봄나들이 사진을 SNS에 게시한다고 하면 어떤 장면을 어떤 멘트로 좀 올려보시겠어요? SNS를 잘 안 하기는 하는데 뭐 가족들이랑 같이 뭐 벚꽃놀이를 가서 봄에 어울리는 메시지로 멘트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시태그 같은 거 좀 요즘 유행이시나요,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조금 이제 좀 아니지 않나 좀. 네, 그냥 간단한 멘트만 네. 하는 걸로. 네, 따뜻함과 행복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예보 온에어 공식 질문입니다. 나의 예보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익숙함이라고 할까요? 이제 매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동안 같은 공간에서 이제 제 생계를 책임져준 이제 익숙한 존재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10년 차의 바이브가 물씬 느껴지는 답변이네요. 그래도 틈틈이 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옷차림도 두 뺨의 색도
계절에 맞게 변한 요즘입니다. 3월은 새로움과 잘 어울리는 달인 것 같아요. 새 학기, 새 계절, 새 마음.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실까요? 싱그러운 봄바람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는 3월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TV 보이는 라디오 예보 온에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